신비로운 우주 세계와 우주 탐험의 시대를 열어준 과학의 힘. 바로 첨단 망원경을 두고 하는 말일 텐데요. 그리고 인간은 망원경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아주 거대한 모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발밑에 보이는 이 동그란 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망원경 안에 들어가는 반사경의 실제 크기를 그려 놓은 건데요. 지름 8.4m짜리 반사경 1개와 나머지 반사경 6개를 둘레에 붙이면 무려 높이 39m, 무게 1125톤에 달하는 거대 망원경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엄청난 크기인 것 같죠? 실제로 이곳 한국천문연구원에는 미국, 호주의 3개 연구진들과 함께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거대 망원경에 대한 얘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함께 가시죠. 한국천문연구원 박병곤 박사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대 망원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분은 갈릴레오 갈릴레인데요. 1609년에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천체를 보기 시작했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문학이라는 게 항상 별을 망원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한 지는 기껏해야 400년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육안으로만 별을 보니까 아주 멀리 있는 별, 어두운 별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또 예를 들면 달의 분화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망원경은 지름이 30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처음으로 달을 보고 달에 이런 큰 분화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전에 목성이라는 게 그냥 밝은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원경으로 별을 보니까 목성에도 달이 있더라. 그리고 목성의 달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죠.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이전과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집광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광력이라는 게 뭐냐? 빛을 모으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모으려면 빛을 모으는 그릇의 크기가 커야 돼. 사람의 육안이 있잖아요. 맨눈. 맨눈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 눈의 동공의 크기가 지름이 평균적으로 한 7mm쯤 된다고 그래요. 0.7cm. 근데 갈릴레오 망원경의 크기는 30mm. 그럼 몇 배쯤 되죠?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4배니까 면적으로 치면은 그거의 제곱 한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많은 빛을 모으니까 더 어두운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도 볼 수 있고, 목성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망원경을 만들면 그 큰 망원경으로는 더욱더 어두운 별, 더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은 1.8m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들하고, 큰 망원경들하고 우리나라 망원경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8m보다 큰 망원경이 13대나 가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13대 망원경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도 있지만,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조금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도 다 천문학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큰 망원경을 가지고서 굉장히 멀리 있는 우주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1.8m에 머물러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깜깜한 밤에 내가 길을 찾고 싶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촛불이야. 이 촛불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m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만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밖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밝은 랜턴을 들고 있는 거죠. 그걸로 비추면 한 수백 미터 밖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쪽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천문학에도 이런 큰 망원경이 정말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대 망원경 프로젝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지름 25m,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30m 망원경,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하는 유럽 거대 망원경, 이런 3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망원경들은 지금 현재 있는 가장 큰 8m에서 10m 이런 망원경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 GMT 25m 망원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GMT 25m 망원경은 어떻게 25m가 되는가 하면 지름이 8.4m인 거울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하나가 8.4m니까 3장을 가로질러서 이 전체 지름이 25.4m가 되고, 이게 이제 주경이니까 이 주경 크기 25.4m를 가지고서 25.4m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별빛이 한번 반사돼서 모이는 여기 있는 이 거울을 보고 우리가 부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경은 지름 1m 거울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망원경은 한국이랑 호주, 미국, 이 3개국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세계 지도는 GMT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파트너 기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하면은 이 칠레에 있는 라스 캠파나스 봉우리라는 곳에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천체 관측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망원경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 경납고 형태의 이 둘러싸는 인클로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바닥이 약 50m, 높이도 한 5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기계 구조물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기계 구조물은 아마 조선소 같은 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그런 조선공업과 같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가 이 망원경의 기계부나 또는 인클로저를 만들게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MT가 우리나라 망원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최대의 망원경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계 천문학계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대 망원경 개발로 국내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하는 모습, 머지않아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날이 오겠죠. 천문학계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대 망원경 속 우주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